네, 안녕하세요. 예예파파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제2강 파일 불러오기와 그리고 컷 편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를 실행했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프로젝트 미디어 창에 가셔서 더블 클릭, 그러면 해당되는 폴더 경로를 찾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커맨드 I 또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I를 사용해서 단축키로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올 때는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이 불러지고 폴더를 선택하면 폴더 형태로 불러집니다. 만약에 파일이 많을 경우에는 폴더별로 구분하는 게 좋겠죠. 자, 저는 파일이 몇 개 없는 거로 파일만 불러오겠습니다. 네, 파일이 불렀습니다. 해당되는 미디어를 선택해 봅니다. 자, 마우스를 소스에다가 그냥 커서를 좌우로 흔들면 스킵 기능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좀 더 큰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해당되는 소스 미디어를 선택하여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창에서 해당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프리미어 안에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모든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어디에 여행을 갔다든지 몇 박 며칠 여행기에 1일차에는 1일차 시퀀스, 2일차는 2일차 시퀀스별로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퀀스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퀀스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미디어 소스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동으로 만드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미디어 소스 기준으로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되는 미디어를 선택해서 드래그하여 시퀀스에다가 드롭합니다. 자, 타임라인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겠죠? 시퀀스 생성은 먼저 메뉴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에 가게 되면 시퀀스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로는 커맨드 N,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N입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창에서 아래 보면 휴지통 옆에 바로 새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시퀀스를 선택해도 똑같이 새롭게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는 이렇게 내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영상이 다른 설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카메라로 찍었다면 그 설정이 어떤 거에 기준을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출력할 때도 이런 것들을 다 요소들이 다 모여서 시간의 소요가 또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미디어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아이콘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이 바로 시퀀스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아이콘을 보시면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름 모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 또는 회색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대한 메뉴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한 단축키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의 확대 축소입니다.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Alt 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셔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프리미어는 트랙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해당되는 트랙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경우 트랙 앞쪽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도 비디오 트랙이 전체 커집니다. 또는 Alt를 누르게 되면 오디오 트랙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의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의
트랙을 먼저 보겠습니다. 트랙에 보는 앞쪽 라인에 V1 또는 A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입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소스에서 미디어를 드래그 했을 때 해당되는 비디오, 오디오를 불러오겠다라는 표시입니다. V1을 활성화시키면 해당되는 미디어의 비디오를 불러온다는 뜻이죠. A1을 선택을 했다면 오디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활성화를 했다면 오디오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를 비활성화하고 비디오를 활성화했다면 이렇게 비디오만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영상 미디어 소스 자체에서 오디오가 없다면 아예 뜨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오디오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물쇠 아이콘은 바로 잠금 표시입니다. 잠금 표시를 활성화될 경우 해당되는 트랙은 움직일 수도 없으며 설정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트랙이 작업을 다 완료했다라면 이렇게 잠금 표시를 한 뒤에 다른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트랙 출력입니다. 트랙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때 보통 많이 사용되어지죠. 오디오 트랙은 역시 기능이 똑같지만 아마 눈여겨봐야 될 것은 MS 마이크 표시입니다. M은 뮤트이고요. S는 솔로입니다. 해당되는 트랙을 뮤트하거나 단독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표시는 바로 즉시 화면을 보면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게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 더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죠.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괜찮을 때도 있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파일 불러오기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